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9장 심장정지 환자의 평가 및 응급치료의 두 번째 파트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전문 심장소생술 ACLS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 소생술 BLS를 통해 맨손으로 환자의 생명줄을 연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이든 병원 내든 기본 소생술만으로는 환자를 완벽히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전문 심장소생술은 고품질의 가슴 압박이라는 뼈대 위에 심전도 분석, 약물 투여, 전문 기도 유지, 그리고 원인 감별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입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025년 최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반영하여 응급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각적 임상 경로를 따라가며 학습할 것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1분 1초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알고리즘이 완벽히 구조화되어 있어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전문 소생술팀이 가동되었을 때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근본이 되는 고품질 가슴 압박입니다. 중단을 최소화하고 강하고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둘째, 기도 유지 및 산소 투여입니다. 백마스크를 이용해 양압 환기를 하며 100%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심전도 및 제세동기 준비입니다. 신속하게 리듬을 분석하고 파형후기말 이산화탄소 분화 BTCO2를 감시하여 삽관 위치와 심폐소생술의 질을 평가합니다. 넷째,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정맥로 IV 또는 골내 주사로 IO 확보입니다. 이 4가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 의해 동시에 세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단의 붉은색 황금률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전문 소생술을 한답시고 고품질 가슴 압박의 중단을 유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 진료 심초음파가 환자 평가에 도움을 주지만 가슴 압박을 방해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초음파 등 부가적 검사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나 시술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모니터 패드를 환자 가슴에 붙이는 순간 전문 소생술은 2가지의 완전히 다른 길로 나뉘게 됩니다. 심장 정지가 발생한 초기 상황에서는 그 원인을 즉시 알 수 없으므로 눈앞에 관찰되는 심전도 소견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왼쪽 길은 제세동이 반드시 필요한 충격 필요 리듬, 샤크블 리듬입니다. 심장이 파르르 떨고 있는 심실세동 VP과 맥박이 없는 무맥성 심실빈맥 PVT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리듬이 확인되면 다른 모든 약물 투여보다 제세동이 절대적으로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길은 전기 충격이 필요 없는, 아니 줘서는 안 되는 충격 불필요 리듬 넌 샤크블 리듬입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인 무수축 에이시스톨과 전기 신호는 있으나 맥박이 없는 무맥성 전기활동 P여의 여기에 속합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전기 충격 대신 지속적인 가슴 압박과 함께 에피네프린 투여 및 가역적 원인 교정이 치료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첫 심전도 리듬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 지침이 180도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슬라이드, 충격 필요 리듬의 구체적인 치료 사이클입니다.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은 전체 병원 밖 심장정지의 20% 내외로 관찰되지만 심장성 원인 중에서는 60에서 85%를 차지하며 충격 불필요 리듬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발생 후 4에서 5분 이내의 신속한 제세동이 생명입니다. 치료는 2분이라는 거대한 사이클로 굴러갑니다. 1단계 심전도를 확인하여 심실세동을 인지합니다. 2단계 즉시 제세동 1회를 시도합니다. 에너지 파라미터를 유심히 보십시오. 기계가 이상파형 바이페이직이면 120에서 200주울을 사용하고 만약 제조사 권장 에너지를 모른다면 200주울이나 기계의 최대 에너지를 씁니다. 구형 기기인 단상파형 모노페이직이라면 360주울을 세팅합니다. 3단계 제세동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가고시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세동 스위치를 누르고 환자 몸이 튕긴 직후에 맥박이 돌아왔나? 하고 목동맥을 짚거나 모니터 리듬을 쳐다보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세동 직후에는 그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그 즉시 환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2분간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분의 압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리듬을 분석한다는 대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전기를 한 번 쳤는데도 2분 뒤에 여전히 심실세동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는 약물이 투입됩니다. 첫 번째 제세동이 실패하고 2분간의 심폐소생술이 돌아가는 동안 약물 투여로가 확보되면 혈관 수축제인 에피네프린 1mg을 투여합니다. 이후 에피네프린은 3에서 5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 투여됩니다.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제세동을 쳤는데도 계속 심실세동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세동 불응성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제세동 실패 후에는 드디어 부정맥을 억제하는 항부정맥제를 투여합니다. 여기서 2025년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주목하십시오. 과거에는 아미오다론이 더 권장되었으나 대규모 연구 결과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완전히 동일한 우선순위로 권장합니다. 어떤 약이든 현장에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용량은 명확히 외우셔야 합니다. 아미오다론은 첫 투여 시 300mg을, 실패 시 150mg을 추가합니다. 리도카인은 첫 투여 시 체중당 1.0에서 1.5mg을, 실패 시 0.5에서 0.75mg을 추가합니다. 6번째 슬라이드. 이제 오른쪽 길이었던 충격 불필요 리듬 에이시스톨 P여우로 넘어옵니다. 이 환자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문장은 제세동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일직선인 무수축 환자에게 혹시나 하고 전기를 치는 행위는 심근의 일시적 기절 심근 효과를 유발하여 수축력을 더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무수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전기를 칠 수 없으니 오직 두 손과 약물에 의존해야 합니다. 중단 없는 2분간의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계속 돌리면서 핵심은 최대한 이른 에피네프린 투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환자군에서는 에피네프린 투여가 지연될수록 생존율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즉시 1mg을 투여하고 3에서 5분 간격으로 반복하십시오. 추가로 심폐소생술 중 ETCO2 수치를 모니터링할 때 이 수치가 지속해서 10mm 머큐리 미만으로 나온다면 이는 피가 거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자발순환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지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7번째 슬라이드. 오늘 강의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파트입니다. 특히 무맥성 전기활동 PEA 환자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은 살아있는데 물리적인 원인으로 피가 못 도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원인을 찾아 고쳐주지 교정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공통의 암기 공식 5H5T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철저히 암기하십시오. 먼저 5H입니다. 피나물이 빠져나간 저혈량증은 PE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신속한 다량의 수액 투여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질식 같은 저산소증, 산성피가 도는 산증, 전해질 불균형인 저고칼륨 혈증, 얼어붙은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5T입니다. 약물 중독인 톡신, 심장을 피가 둘러싸 짓누르는 심장눌림증 탐폰레이드, 흉강의 공기가 차 심장을 찌그러뜨리는 긴장성 기흉 텐션 뉴모소락스,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 스럼본시스 코로나라, 폐동맥이 막히는 폐색전증 스럼본시스 풀모나리입니다. 여러분은 탐정처럼 초음파, 환자 병력,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이 10가지 중 어떤 것이 범인인지 빠르게 찾아내 치료해야 합니다. 8번째 슬라이드, 제세동의 원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실세동은 심근 세포들이 각자 제멋대로 뛰고 있는 아주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제세동은 여기에 강력한 직류 전기를 가해 모든 심근 세포의 전기적 불응기를 강제로 일치시켜버리는 술기입니다. 즉, 컴퓨터가 오류 났을 때 강제 재부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를 맞은 심장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모두 정지했다가 다시 정상적인 박동 조율기 동반결절의 지위에 맞춰 뛰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최소 5초 이상 심실세동이 중단되면 제세동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너지 세기는 앞서 배운 대로 이상파형 120에서 200줄, 단상파형 360줄 고정입니다. 추가 재세동 시에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현장 실무의 절대 원칙을 강조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세동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는 수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초보자들은 충전 버튼을 누르고 환자 가슴에서 손을 떼고 기다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계가 충전되는 그윙 하는 소리가 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하며 에너지가 100% 장전되어 모두 물러서세요.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만 손을 떼어야 합니다. 압박 중단을 1초라도 줄이는 것이 소생률을 가릅니다. 9번째 슬라이드. 심폐소생술 중 핏줄로 들어가는 약물 중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은 알파 및 베타 교감신경 수용체를 모두 강력하게 자극하는 카테코라민입니다. 이 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알파 수용체를 자극해 피부나 장기로 가는 말초 혈관을 꽉 수축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초가 조여지면 피가 갈 곳이 없어져 중심부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대동맥의 이완기압이 쑥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관료압과 뇌를 살리는 뇌 관료압을 극적으로 유지해주는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표준 용량은 1mg을 3에서 5분 간격으로 정맥이나 골내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의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안 살면 약을 1mg, 3mg, 5mg으로 팍팍 늘리거나 아예 처음부터 킬로그램당 0.1mg의 엄청난 고용량을 때려 넣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 이런 고용량 에피네프린은 베타 작용으로 심근 산소 요구량을 미친 듯이 늘려 자발순환 회복은 잘 될지 몰라도 결국 환자의 심근이 괴사하여 단기 사망률을 더 높인다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중독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량 에피네프린의 일상적 사용은 절대 권장하지 않으며 무조건 1mg 표준 용량을 고수해야 합니다. 10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부정맥제의 두 주인공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의 기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두 약물을 동일한 비중으로 저울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왼쪽의 아미오다론을 볼까요? 이 약은 나트륨, 칼륨, 칼슘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교감신경 차단 효과까지 있는 아주 광범위한 부정맥 억제제입니다. 심실세동이 전기 충격에 반응하는 문턱력치를 낮춰주어 전기를 칠 때 심장이 잘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단점은 교감신경 차단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용량은 300mg 투여 후 150mg 추가입니다. 오른쪽의 리도카인은 전통적인 나트륨 통로 차단제입니다. 불응성 심실세동 환자에게 썼을 때 위약 대비 순환 회복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1.0에서 1.5 투여 후 0.5에서 0.75를 추가하며 최대 킬로그램당 3mg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환자의 맥박이 쿵쾅쿵쾅 돌아왔습니다. ROSC. 또 멎을지 모르니 예방 차원에서 항부정맥제를 쫙 깔아주자라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발순환 회복 후 일상적으로 예방적 항부정맥제를 투여하는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재발했을 때만 이전 약물을 이어서 투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번째 슬라이드. 평소에는 쓰면 안 되지만 특정 원인이 의심될 때만 잠금이 해제되는 특수약물 3인방입니다. 이 약물들의 적응증을 명확히 매칭할 수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풉니다. 첫째, 마그네슘입니다. 심전도 파형이 꽈배기처럼 꼬이는 비틀림 심실빈맥 토사대 D포인트이 나타나거나 알코올 중독 환자처럼 평소 저마그네슘 혈증이 강력히 의심될 때만 1에서 2g을 투여합니다. 일반 심실세동 환자에게 일상적 투여는 금지입니다. 둘째, 중탄산나트륨 소디움 바이카본네이트입니다. 피가 강산성이 된 심한 대사성 산증, 칼륨 이치솟은 고칼륨 혈증, 그리고 삼원계 항우울제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산염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투여합니다. 이 역시 일상적 투여는 권장 안 합니다. 셋째, 가장 주의해야 할 칼슘입니다. 과거엔 심장 수축력을 높이려고 썼으나 심장정지 환자에게 그냥 썼다가는 세포내로 칼슘이 쏟아져 들어가 신경학적 뇌 손상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생존율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칼슘의 일상적 투여는 절대 금기입니다. 오직 저칼슘 혈증, 고칼륨 혈증, 칼슘 통로 차단제 과다 복용 시에만 해독제 개념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2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한때는 교과서에 찬양받았으나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효과가 없거나 해로워서 2025년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사용 금지나 권장 제외로 퇴출당한 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고시에 최신 경향을 묻는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바소프레신입니다. 심장 수축력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혈관만 조여준다고 해서 한때 에피네프린을 대체할 기적의 약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에피네프린 단독 투여에 비해 생존율을 전혀 향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2025년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 중 바소프레신의 사용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아트로핀입니다. 과거엔 심장이 멎은 무수축이나 PA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썼으나 현재는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상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칵테일 요법이나 일직선 무수축 환자에게 전기적 페이싱 인공심장박 동조율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아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시대의 지식에 얽매여 헛된 처치의 골든타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슬라이드, 드디어 환자의 맥박이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순환 회복 ROSC입니다. 소생팀이 환호할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임상적으로 소생 직후의 첫 20분은 혈력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심장정지 재발 확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초위험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멍하니 박수만 치고 있다가는 환자는 5분도 안 되어 다시 심장정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소생 후 통합치료 체계로 마인드를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부작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는 간으로 피가 안 가서 약물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맥박이 돌아오면 피 속에 쌓여있던 리도카인 같은 약물 농도가 뇌로 확 치솟으면서 전신 발작이나 호흡부전 같은 치명적인 독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생 환자를 이송할 때는 구급차 안에서 1초도 환자 모니터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번째 슬라이드입니다. ROSC 환자를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소생 후 통합치료 핵심 체크리스트 표 9-6를 요약했습니다. 1단계 기도 및 호흡 최적화입니다. 튜브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엑스레이와 파형 ETCO2로 확인하고 100% 산소를 줍니다. 2단계 혈력학적 안정입니다. 떨어지는 혈압을 잡기 위해 수액을 들이붓고 혈관 수축제를 조절합니다. 3단계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12유도 심전도를 찍어 심장 혈관이 꽉 막힌 급성 심근경색 스테미 소견이 있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4단계 원인 규명 및 치료입니다. 심초음파와 피검사를 통해 범인을 찾고 심근경색이 맞다면 당장 응급 관상 동맥 중재술 PCI를 뚫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 뇌 손상을 막기 위한 최종 병기 목표 체온 유지 치료 TTM를 시작하여 환자를 차갑게 식혀 뇌세포의 사멸을 막아냅니다. 이 5단계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병원 도착과 동시에 혹은 이송 중에 유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환자가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다룬 방대한 양의 전문 소생술 지식을 한 장의 알고리즘으로 압축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지도가 사진처럼 찍혀 있어야 합니다. 심장정지 확인 후 가슴 압박을 돌리면서 리듬을 분석합니다. 왼쪽 파르르 떠는 충격 필요 리듬 V픽과 펄스니스 V택이면 제세동 2분 CPR 제세동 에피네프린 제세동 아미오다론 순서로 전기를 때리며 약을 씁니다. 오른쪽 멎어버린 충격 불필요 리듬 에이시스톨과 P여이면 전기 충격 없이 2분 CPR을 주거라 누르면서 최대한 빨리 에피네프린을 꽂아넣고 5H5T의 원인을 추리해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사투 끝에 자발순환 ROSC이 돌아오면 환호할 틈도 없이 즉각 소생 후 통합치료 프로토콜로 전환하여 뇌와 심장을 지켜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최우선 대원칙은 하단의 한 줄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고품질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라. 어설픈 기도 삽관, 느린 초음파 검사, 망설이는 제세동 충전으로 환자의 가슴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끊임없는 압박과 냉철한 알고리즘 판단만이 무너져가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지식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응급의료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장 전문 심장소생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